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형 미분 방정식의 급수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로 해석적 함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게요. 어떤 함수가 어떤 점에서 해석적이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급수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맥클로린 급수, 그리고 테일러 급수, 그리고 일반적인 몇 급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맥클로린 급수부터 보겠습니다. 맥클로린 급수라는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 어떤 함수가 0에서 무한번 미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 fx가 0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맥클로린 급수라고 부르는 급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맥클로린 급수의 모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맥클로린 급수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 0에서의 값 곱하기 x의 n승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뭐 기억하는 게 어려운 건 없죠. n 팩토리얼 n개도 함수 n승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전개했을 때 어떤 모양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n 자리에 0부터 무한대까지 쭉 대입해서 전개를 해보면 됩니다. 0을 대입했을 때에는 F0 함수값이 나오고요. n에 1을 대입하면 F'0 곱하기 x, 2를 대입하면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0에서의 값 x제곱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여기 시그마 옆에 있는 이 항이 일반항입니다.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0에서의 값 곱하기 x의 n승. 이런 항들이 계속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맥클로린 급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맥클로린 급수는 테일러 급수의 어떤 특별한 형태죠. 자, 그래서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점 x0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그 함수 fx는 마찬가지로 이 x0에서의 테일러 급수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테일러 급수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 x0에서의 테일러 급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의 x0에서의 값. 조금 전에 맥클로린 급수는 0에서의 값이었지요. 일반적으로 x0에서의 값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던 것도 맥클로린 급수는 여기 x0가 0인 형태였죠. 그래서 x의 n승만 있었는데 x0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x0의 n승 이렇게 곱해집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n에다가 0, 1, 2, 3, 4 이렇게 대입하면서 전개를 하면 첫 번째 항은 fx0, 두 번째 항은 f'x0, x-x0 플러스 세 번째 항은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x0, x-x0의 제곱 이렇게 됐죠? 일반항이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x0에서의 값 곱하기 x-x0의 n승 이렇게 표현돼요. n개도 함수 n 팩토리얼 n승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급수를
fx의 x0에서의 테일러 급수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이 테일러 급수의 x0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우리는 그 특별한 형태를 맥클로린 급수다. 이렇게 부르죠. 예, 그래서 맥클로린 급수는 여기 x0에다가 0을 대입한 거니까 금방 봤듯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이 계산되지요. f의 n개도 함수의 0에서의 값. 여기도 0을 대입하면 요건 사라지죠. 곱하기 x의 n승. 예,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맥클로린 급수와 테일러 급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도 공부했듯이 예, 맥클로린 급수를 특별한 형태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맥클로린 급수가 그 주어진 함수하고 여기 소개하는 E의 X승, sin X, 코사인 X 이 세 개의 함수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X에 대해서 같아요. 주어진 함수와 그 맥클로린 급수가 같아요. 그래서 함수 대신에 급수를 표현할 수도 있고 급수로 주어졌다면 함수로 바꿀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2의 x승의 맥클로린 급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실제로 서로 같아요. 2의 x승과 그 맥클로린 급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맥클로린 급수가 2의 x승으로 수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개를 해보면 n에 0, 1, 2, 3, 4 이렇게 넣어서 쭉 전개를 하면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플러스 점점점 일반항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예, 여기 n에다가 0부터 무한대까지 쭉 전개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죠. 예, 이 전개한 형태하고 예, 이 급수로 표현하는 형태하고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생긴 것은 2의 x승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x를 이렇게 세모로 바꿔주면 여기 있는 x들을 전부 세모로 바꿔서 대입해주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뭐 2의 x제곱승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렇다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 대신에 이제 x제곱이라고 바꿨으니까 x제곱의 n승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근데 x제곱의 n승은 x의 2n승이지요. 예,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라는 걸 연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sin x의 맥클로린 급수입니다. sin x도 모든 x에 대해서 sin x의 맥클로린 급수하고 서로 같아요. 자, 그리고 맥클로린 급수는 이렇게 생겼지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 플러스 1승.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n에다 0 대입한 것부터 쭉 전개를 해보면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7 팩토리얼 분의 x의 7승 플러스 점점점 예, 이렇게 전개가 되지요. 예, 그래서 이 급수는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고 있죠. 교대 급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교대급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 코사인 x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x는 그 맥클로린 급수가 이렇게 생겼죠.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의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x에 대해서 코사인 x하고 같고요. 전개하면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승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x의 6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인 x를 미분하면 예, 코사인 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미분하시면 돼요. x 미분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이고요. 예, 이렇게.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승을 미분하면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승이고요. 예, 이렇게 미분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같으니까 여기 x 이 자리를 바꿔주면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자리가 바뀌면 돼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x라고 표현된 항들을 전부 같은 값으로 바꿔주면 돼요. 코사인 x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x의 자리를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바꾸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x라고 표현된 부분을 다 바꾸려는 그 똑같은 값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2의 x승과 sin x와 코사인 x, 예, 적어도 이 세 개의 함수에 대해서는 이 급수 표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급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몇 급수라는 걸 표현을 하겠습니다. 몇 급수라는 것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x-x0의 n승 이렇게 생긴 거예요. 즉 x-x0의 n승, 몇 승 하는 것을 우리가 파워, 몇이라고 하죠. 몇, 우리말로 몇, 영어로 파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몇 급수, 파워 시리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몇이라는 것은 여기 승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x0의 n승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x-x0의 몇이죠. 그래서 x-x0의 몇 급수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다른 말로도 이렇게 여기 x 마이너스 얼마라고 표현된 수가 있지요. 이 x0가 예, 수렴의 중심 역할을 해요. 수렴 구간의 중심 역할. 그래서 이 점을 중심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x0를 중심으로 갖는 몇 급수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급수를 x0를 중심으로 갖는 몇 급수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변수예요. 그래서 x의 값에다가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돼요. 예, 1을 대입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할 수도 있고 예, 어떤 수를 대입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를 대입하는 것에 따라서 그 대입된 그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수렴하게 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급수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x-x0의 n셈 x0를 중심으로 갖는 몇 급수 예, 이것을 수렴하게 해주는 여기 있는 변수 x를 다 모아놓은 집합 수렴하는 x 전체의 집합 그런 뜻이죠. 그것을 이 급수의 수렴 구간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수렴 구간은 어떤 점을 중심으로 예,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길이의 반을 수렴 반경이다라고 불러요. 수렴군과 수렴 구간의 길이의 반, 예, 그것을 수렴 반경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급수에서 첨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몇 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급수 해법이라는 것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수의 첨자 변경이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예,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적분에서 변수는 아무 역할을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변수라는 것을 더미 베리어블, 예, 그 역할이 없는 변수다. 그런 뜻입니다.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처럼 무한급수에서도 첨자가 하는 역할은 없어요. 그 첨자는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문자를 가지고 표현해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루려는 급수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x-x0의 n승. 자, 그럼 여기 n이 0부터 해서 0, 1, 2, 3, 4 이렇게 바뀌죠? 예, 여기 있는 n을 이 급수의 변수다라고 불러요. 급수의 변수. 근데 이 급수의 변수는 예,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하면 여기 an이 있네요. 여기가 0, 1, 2, 3, 4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고
x-x제로에 여기도 n승이 있네요. 이 n승이 0, 1, 2, 3, 4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 바뀌는 수니까 이걸 굳이 꼭 문자로 n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k라고 바꿔놔도 됩니다. 자, 그러면 n 대신에 전부 k라고 바꾸면 돼요.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ak 곱하기 x-x제로의 k승. 자, 여기 있는 n을 이렇게 k라고 바꿨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n도 k라고 바꿨죠? 여기 있는 n도 k라고 바꿨죠? 그럼 똑같은 거죠. k가 0부터 무한대까지 바뀌면서 이것들이 다 더해질 거니까 똑같은 거죠? 네, 이렇게. 자, 당연히 이걸 다시 한 번만 연습을 하면 K라고 안 써도 되죠. 그럼 이번에는 J라고 써볼까요? J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썼다면 AJ 곱하기 X-X0의 J승. 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꼭 N이라고 쓰는 건 아니다. 예, K라고 써도 되고 J라고 써도 된다. 예, 다 같은 거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급수의 변수를 그 문자로 표현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연습해 봤고요. 그 다음은, 예, 이제 n이 0부터 간다라고 하면 n에다가 0부터 시작해서 대입하겠다라는 뜻이지요. 그것을, 예, n이 시작하는 부분을 다른 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x-x제로의 n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 0부터 시작하는 급수죠. 2부터 시작하게 바꿔봐라 라고 했어요. 자, 이따 기술을 알려주겠습니다. 이걸 다 풀어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볼까요? 자, 여기 K라는 수를 N 플러스 2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이렇게 2를 더해서. 그렇다면 이걸 n으로 풀면 넘겨서 n은 k-2가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있는 급수가 n이 0부터 갈 거니까 n이 0이다라고 하면 이쪽에 0을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2를 빼서 0 되려고 하면 k는 2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이 0이다라고 시작하면 이렇게 바꿔 놓으면 k는 2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n을 k-2라고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바꿔볼까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x-x0의 n승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첨자라는 것은 금방 연습한 것처럼 n이라고 써도 되지만 k라고 써도 되고 j라고 써도 되고 똑같은 거니까 예, 이번에는 n 대신에 k-2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n이 있으니까 a k-2 이렇게 바꾸면 되고 여기도 n이 있으니까 x-x0의 n승 그렇다면 x-x0의 k-2승 이렇게 바꾸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 옆에 있는 것은 n 대신에 k-2로 바꿔놨어요. 그렇다면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면 돼요. 여기 n이 0부터 가야 되니까 여기가 an? 그러면 우리는 a0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기 ak-2라고 되어 있으니까 ak-2가 a0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k-2가 0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k는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k가 2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k로 바꿔놓고 k가 2부터 간다라고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이 형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원래 있던 이 급수가 시그마 k는 2부터 무한대까지 a k-2 곱하기 x-x0의 k-2승 하고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k 대신에 k를 다시 n이라고 표현해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시그마 k는 2부터 무한대까지 ak-2 곱하기 x-x0의 k-2승 이렇게 된 것은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k 대신에 다시 n으로 바꿨습니다. an-2 곱하기 x-x0의 n-2승 똑같죠? 예. 그렇다면 원래 있던 이 급수하고 예. 이렇게 바꿔놓은 이 급수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k라는 걸 한번 거쳐가지고
다시 n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k라는 걸 거칠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건가라는 걸 이제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쪽에 n이 0부터 가는 것을 우리가 n이 2부터 가는 걸로 바꾸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다면 n이 2부터 간다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0부터 가는 걸 2부터 간다라고 썼으니까 0에다가 2를 더했어요. 그래서 2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2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이 값들은 n이라고 표현된 것을 반대로 전부 2씩 빼주면 돼요. n-2. 여기도 n을 n-2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 하는 것에서 더해지면 안쪽에 있는 것은 그만큼 빼주면 됩니다. 반대로 자,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n이 2부터 가는 걸 n이 0부터 가는 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꿀 때에는 2를 뺀 겁니다. 이렇게 갈 때에는 예, 마이너스 2를 한 거죠. 2를 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들에는 전부 2씩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2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그마 이쪽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 안쪽에 있는 것들도 같이 바뀌는데 시그마에 있는 것을 뭔가를 더해서 바꾸면 안쪽에 있는 것은 그만큼 빼서 바꾸면 되고 반대로 시그마에 있는 것을 빼서 바꾸면 안쪽에 있는 것은 더해서 바꾸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K라는 첨자를 거칠 거 없이 그냥 N으로 표현된 걸 똑같이 N으로 표현하면서 더하고 빼주고 하는 것만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둬야 되는 급수가 기하급수입니다. 예, 이것도 기억을 해 두세요. 그 중에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예, 이렇게 생긴 급수를 기억할 거예요. n에다가 0, 1, 2, 3, 4 이렇게 대입하면서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개하면 0일 때는 1이지요. 0승이니까. 1일 때는 1승이니까 x지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대입하면 2일 때는 x제곱, 3일 때는 x의 3승,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니까 일반항 x의 n승이 다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가면서 다 바뀌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급수를 기억해 두세요. 예, 이 급수는 앞에 항에다가 x를 곱해가면서 이렇게 뒤에 항을 얻고 있는 거예요. 1에다가 x를 곱해서 x, x에다가 x를 곱해서 x제곱, x제곱에 x를 곱해서 x의 3승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똑같은 수 x를 곱해가면서 얻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도 이런 급수를 배웠죠. 예, 기하급수라고 합니다. 기하급수. 그럴 때 이 곱해주는 값, 예, x를 우리가 공비라고 불러요. 공통의 비율이다. 그런 뜻입니다. common ratio. 공비가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영승을 계산한 거니까 1이죠. 그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초항이 1이고 공비가 x가 되는 기하급수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급수에 대한 정보, 기하급수는 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합니다. 예, 그래서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해요. 예, 그래서 이 수렴하는 조건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그럴 때 이 x의 절대값 하는 것은, 예, 여기 x의 n승분의 x의 n 플러스 1승. 여기 x의 n승으로 만든 항이 있다면 x의 n 플러스 1승으로 만든 항은 그 다음 항이죠. 예, 이전 항분의 그 다음 항. 이렇게 만들어서 절대값 취해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했을 때, 예, 그 값이 x의 절대값이 나온 거죠. 일반적으로 몇 급수에 대해서 수렴, 발산, 판정을 할 때 이렇게 이 x의 n 하고 표현되는 이 항에서 그 다음 항, x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표현되는 항, 이전 항분의 그 다음 항, 이것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가지고
수렴, 발산, 판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비판정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판정법을 가지고 판정한 거예요. 예, 이건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거고요. 예,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이 극한을 L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L이 이렇게 계산한 극한, 즉 L은 일반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급수의 일반항 분의 an 플러스 1, 그 다음 항, 예, 이것의 극한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수렴한다라는 것이 비판정법입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하급수 판정법을 사용해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L이 1보다 작다라는 거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거나 이 경우는 같지요. 그래서 예, 이 경우에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은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예, 이렇게 되는 기하급수고요. 예, 이 기하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고요. 그때 기하급수는 그 수렴한다라는 게 알려지면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인가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때 기하급수에 수렴하는 그 값은 1-r분의 a. r은 공비입니다. 그래서 1-공비분의 a는 초항이에요.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공비분의 초항. 자, 근데 이 경우에 초항이 여기 첫 번째 항 1이었죠? 예, 공비는 x였어요. 그래서 1-x분의 1이다.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렴하는 조건 하에서 그런 거니까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 범위에 있는 x에 대해서 1-x분의 1하고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다 더한 것하고 같다라는 거죠. 이게 같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하급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1-x분의 1이라는 이 유리함수죠. 이 유리함수가 이렇게 급수로 표현된다라는 걸 안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예, 우리가 급수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x0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요. 양쪽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지요. 열린 구간. 예, 오픈 인터벌. 예, 열려 있다라고 하려고 하면 양쪽 끝점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둘 다 포함이 안 돼야 돼요. 예,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0이 아닌 수렴 반경을 갖는 몇 급수로 표현됐어요. 자, 몇 급수로 표현되는데 수렴 반경이 0이다라고 하면 한 점에서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뭐 특별하게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 어떤 구간, 아무리 작더라도 어떤 구간을 선택하면 그 구간 안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구간에서 이렇게 양쪽이 같다라고 해야 쓸모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렴 반경은 0보다 커야 예, 사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큰 수렴 반경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 이 몇 급수 fx라는 함수가 이 몇 급수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x-x0의 n승, 즉 조금 전에 용어로 얘기하면 x0를 중심으로 갖는 몇 급수다 이렇게 부른 거죠. 예, x0를 중심으로 갖는 몇 급수로 표현됐어요. fx가. 그래서 fx가 이 몇 급수하고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 이 함수 fx는 이 점, 이 몇 급수의 중심이 되는 x0, x0라는 점에서 해석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넬리틱하다, 해석적이다. 라는 것을 급수로 표현된다. 라고 정의한 거예요. x0에서 해석적이다. x0를 중심으로 갖는 몇 급수로 표현된다. 어려운 거 없죠? 해석적이다, 몇 급수로 표현된다. 예, 이게 해석적이다라는 말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근데 사실은 해석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급수로 표현된다라고 정의를 하지만 이걸 이것하고 동치가 되는 예, 다른 것들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거예요. 예, 이 뒤에서 그런 표현들을 다 배울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해석적인가? 즉 처음에는
해석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급수로 표현되는 거다라고 정의를 했지만 해석적이다라는 걸 판정하려고 할 때 그럼 급수로 표현돼야 되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급수로 표현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급수로 표현하려고 하면 복잡해지지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간단한 판정법이 필요하지요. 예. 그런 것들을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우선 정의는 X제로에서 해석적이다라는 것은 X제로를 중심으로 갖는 몇 급수로 표현된다.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해석적이다, 급수로 표현된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지금 얘기했던 이 오리지널 정의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fx가 2의 x승이다. 2의 x승이 0에서 해석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었죠. 2의 x승과 2의 x승의 맥클로린 급수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이것이 모든 x에 대해서 같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예, 서로 같다. 양쪽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2의 x승은 이런 급수로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이 급수 중심이 어딘가요? x의 n승. x의 n승은 x-0의 n승. 그렇죠? 그러니까 이 0이 여기 있는 x0지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중심이 되는 이 점에서 우리는 해석적이다라고 이름을 준 거지요. 그래서 0이 중심이었으니까 0에서 해석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렇죠? fx는 2의 x승, 2의 x승이라는 함수는 0에서 해석적이다. 어려운 거 없죠? 예, 0을 중심으로 갖는 급수로 표현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있던 그 지수함수 2의 x승은 그냥 어떤 임의의 실수, 아무 점이나 가져왔어요. 1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 가지고 온 점을 임의의 점을 x0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2의 x승은 그냥 임의의 점을 선택해도 그 임의의 점에서 해석적일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 답은 그렇다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바로 볼 수 있어요. 자, 2의 x승을 이렇게 조작을 해볼까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x는 x-x0 플러스 x0 이렇게 하면 x0라는 것은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두 개 더하면 0이죠. 그럼 2의 x승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x를 x-x0 플러스 x0 이렇게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의 x승은 2의 x-x0 플러스 x0승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수 법칙으로 이것은 2의 x-x0 승하고 2의 x0 승하고 두 개 곱한 거죠. 그렇죠? 지수 법칙. 자, 그렇다면 여기 2의 x0 승하는 거 놔두고 2의 x-x0 승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급수 표현을 가지고 바꾸겠습니다. 여기 세모가 x-x0로 바뀌었네요. 2의 x승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2의 x승의 맥클로린 급수를 알고 있죠? 거기서 x를 세모라고 바꾸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x-x0니까 급수 표현에서 여기가 x라면 2의 x승, 2의 x승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여기가 세모면 여기가 세모예요. 그렇죠? 근데 세모가 x-x0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세모를 x-x0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x0의 n승. 이렇게 바뀌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의 x0승은 여기 급수의 변수가 n이니까 여기 상수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곱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안쪽으로 정리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안쪽에 가서 곱해졌습니다. n 팩토리얼 분의 x2의 x0승 곱하기 x-x0의 n승 이렇게 표현됐네요. 자, 이 급수 뭐예요? 이 급수는 x0가 중심이 되는 급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중심이 되는 급수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중심에서 해석적이다. 우리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의 x승은 이 중심이 되는 x0에서 해석적이다. 예,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이의 x승은
앞에 예제에서는 0에서 해석적이었는데, 예, 여기 와서 보니까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점을 가지고 와도 그 점, 임의의 점에서 해석적이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fx가 1-x분의 1이다. 예, 이 함수가 0에서 해석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조금 전에 봤던 그 기하급수의 수렴값이었죠. 1-x분의 1, 1-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계산했던. 자, 그럴 때 이 유리함수가 뭐하고 같았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하고 같았죠. 근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같은 거예요. 예, 바깥쪽에 있으면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 범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x분의 1이 이렇게 급수로 표현됐는데, 예, 여기 보니까 x의 n승이네요. 그러면 x-0의 n승, 즉 0이 중심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중심에서 해석적이다라고 한 거니까 예, 이 함수는 0에서 해석적이다. 0을 중심으로 갖는 무한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 0을 중심으로 갖는 몇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x분의 1은 0에서 해석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이렇게 배운 것을 예,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예, 이제 지금 얘기할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예, 판데르폴이라는 방정식이에요. 예, 판데르폴, 예,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방정식 이름을 준 거고요. 판데르폴 방정식이라는 것이 예, 어떻게 주어졌는지 요 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판데르폴 방정식의 해를 냅니다. 즉,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 y겠죠? 예, 테일러 급수로 표현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조금 전에 테일러 급수를 봤습니다. 예,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 가볼까요? 이 판데르폴 방정식이라는 걸 소개를 해볼게요. 어떻게 생긴 거냐?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0.1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y 프라임 플러스 y가 0이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럴 때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y0은 1이고 y 프라임 0은 0이다. 예, 이렇게 초기 조건을 갖는 초기값 문제입니다. 이 해, 즉 y지요. 예, 이 y를 테일러 급수로 표현해라. 그런 뜻이에요. 가보겠습니다. 근데 테일러 급수로 표현하려고 하면 여기 초기 조건을 보셔야 돼요. 초기 조건에 보니까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판데르폴 방정식이라는 것은 y의 더블 프라임이 최고계도 함수네요. 그렇다면 이게 미분 방정식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y의 더블 프라임, y 프라임, y 전부 1승이니까 거기다가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급수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 방정식이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요. 개수에 상관없이 급수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 이번 학기에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 그중에 개수는 함수 개수로 되어 있는 것. 여기처럼 y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개수가 오는 거. 예, 이런 모양들. 물론 y로 표현된 건 아니지만 x의 함수로 표현된 거. 그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해 y를 예, 테일러 급수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 즉 이계 미분 방정식이니까 초기값 문제라고 하면 초기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 초기 조건은 이계 미방이니까 당연히 y에 대한 조건하고 y 프라임에 대한 조건하고 두 개가 있는 거죠. 3개 미방이었다면 y 프라임, y의 더블 프라임. 공학수학 1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4개 미방이었다면 초기 조건은 y 프라임, y의 더블 프라임, y의 트리플 프라임. 예, 이렇게 하나씩 더 증가하면 되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y와 y 프라임, 이 초기 조건에 있는 y와 y 프라임이 어떤 x0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가라는 걸 보셔야 돼요. 0에 대해서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둘 다 0에 대해서 주어져 있으니까 0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선택해야 되고 0에서의 테일러 급수는 우리가 맥클로린 급수라고 부르죠. 예, 맥클로린 급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제로가 0으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맥클로린 급수로 전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주어진 함수 y에 대해서 그 맥클로린 급수의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맥클로린 급수라는 것은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y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0에서의 값 곱하기 x의 n승, 즉 x-0의 n승이 있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x-0의 n승, 즉 0이 중심인 거지요. 예. 자, 그래서 전개를 하면 n이 0일 때부터 전개를 해보면 f0 플러스 f 프라임 제로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제로 x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해를 맥클로린 급수, 테일러 급수의 일종입니다. 맥클로린 급수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요? f0가 필요하네요. f 프라임 제로도 필요하네요. f의 더블 프라임 제로도 필요하네요. 일반적으로 f의 n개도 함수의 0에서의 값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에 보니까 초기 조건에 y0는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y 프라임 제로도 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예. 그렇다면 이계 도함수부터 계산하면 되죠. f의 더블 프라임 제로, f를 그냥 y라고 편하게 써가지고 y의 더블 프라임 제로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의 n개 도함수 0에서의 값, y의 n개 도함수의 0에서의 값, f를 이렇게 y로 바꿔서 계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값들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주어진 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렇다면 필요한 건 더블 프라임부터 필요하니까 우리는 더블 프라임의 식이 필요하죠. 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방정식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돼요. 판데르폴 방정식을 보니까 방정식이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0.1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y 프라임 플러스 y가 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 있는 y 프라임이 y의 더블 프라임이 y 프라임과 y를 가지고 표현될 수 있겠네요. 넘겨주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y의 더블 프라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y의 더블 프라임으로 정리하면 이 값을 그냥 넘긴 거고요. 이 값을 넘긴 거고요. 넘기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의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0.1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자, 그럼 필요한 게 y의 더블 프라임의 0에서의 값이죠.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도 전부 y 프라임, 여기 y 전부 0 대입해서 함수값을 계산하면 되지요.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0.1 곱해진 상수 그냥 곱하면 되고요. 여기 y제곱이 있으니까 0 대입하면 y 0에서의 값을 제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여기 y 프라임 곱해져 있으니까 y 프라임 0에서의 값을 곱해주면 되고요. 여기 y 있으니까 y 0에서의 값을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y 프라임 0은 0이었어요. y 0은 1이었어요. 대입하면 이 전체는 y 프라임 0, 0이 곱해져 있으니까 0이고요. 여기 y0은 1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y의 더블 프라임 0을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y의 더블 프라임 0은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y의 트리플 프라임을 계산해야 되죠. 예, 이제 순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y의 더블 프라임에 관한 값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y의 더블 프라임하고 표현된 값이 있으니까 이걸 한 번만 미분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미분해 보겠습니다. y의 더블 프라임 미분하면 y의 트리플 프라임이고요. 그게 오른쪽하고 같았으니까 오른쪽을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마이너스 0.1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y 프라임. 이 항은 y제곱 마이너스 1과 y 프라임 두 개, 함수가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곱법칙 교대로 미분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y 프라임 먼저 미분해 볼까요? y의 더블 프라임이죠. 그럼 나머지 옆에 곱해져 있는 것은 마이너스 0.1 y제곱 마이너스 1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반대로 이제 y 프라임은 미분한 항은 계산했으니까 y 프라임 그냥 곱하는 항을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건 미분해야 되죠. 곱해진 상수 마이너스 0.1은 그냥 곱하면 되고요. 여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미분하면 되는데 1은 미분하면 0이고요. y제곱 무엇의 제곱?
하고 되어 있는 거니까 연쇄법칙 써야 되지요. y제곱을 y로 미분하면 2y, y가 함수니까 끝나면 안 되죠. 연쇄법칙, y를 다시 미분해서, y로 미분한 거 y 프라임이죠. 옆에 곱해줘야 돼요. 다 됐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 첫 번째 항은 미분했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y, 미분하면 마이너스 y 프라임이죠. 그렇죠? 예,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0.1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y의 더블 프라임이고요. 그렇죠? 요 항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0.1, 여기 2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0.2가 되고요. y 프라임, y 프라임, y 프라임 두 번 있으니까 y 곱하기 y 프라임 제곱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 마이너스 y 프라임이고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y의 트리플 프라임 0은 계산할 수 있죠? 여기 있는 y의 더블 프라임, y 프라임, y 프라임. 여기다가 0 계산하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조금 전에, 예, y0 하는 것은 1이었어요. y0이 1이었으니까 제곱해도 1이고요. 거기서 1 빼면 이 값이 0이 되네요. 그래서 이 값은 전부 0이 곱해졌으니까 0이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쪽에 있는 값은 여기 y 프라임의 제곱이 곱해져 있네요. y 프라임 0 하는 것이 0이었어요. 그럼 제곱해도 0이니까 0이 곱해지면 0이죠. 여기도 y 프라임 남았는데 0 계산하면 y 프라임 0이 0이었어요. 그럼 이쪽도 0이네요. 그래서 y의 트리플 프라임 0은 0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이제 쉬워졌죠? 예, 몇 개만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트리플 프라임을 계산했으니까 예, 한 두 번만 더 계산을 해볼까요? 예, 4개 도함수하고 5개 도함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y의 트리플 프라임이 있어요. 예,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y의 4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항부터 미분해 볼까요? y의 더블 프라임, 미분하면 y의 트리플 프라임. 옆에 곱해진 건 그냥 곱하고, 그 다음 반대로 y의 더블 프라임은 그냥 곱하고, 여기 있는 거 미분해 곱할 텐데, 마이너스 0.1,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고, y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해 곱하면 되는데 1은 미분하면 0이고요. y제곱 미분하면 2y, y 프라임. 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미분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 y를 먼저 미분하면 y 프라임. 근데 여기 y 프라임 제곱이 있으니까 y 프라임의 3승 마이너스 0.2.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y는 그냥 곱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0.2 그리고 y 프라임의 제곱 이 부분을 미분할 텐데 예, 마이너스 0.2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그렇죠? y 프라임의 제곱을 미분해야 되는데 y 프라임의 제곱, 어쩌고의 제곱 미분하면 2 어쩌고, 2y 프라임.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를 미분해 곱해야 되는데 어쩌고가 y 프라임이에요. y 프라임을 미분하면 y의 더블 프라임. 다 끝났죠? 그다음 마지막 항 마이너스 y 프라임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y의 더블 프라임. 다 됐죠? 예, 이제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0.1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y의 트리플 프라임이고요. 그렇죠? 요거 정리해 봅니다. 그 뒤에 항부터. 예, 정리해 볼까요? 여기 정리하면 y 프라임, y의 더블 프라임이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 y 프라임, y의 더블 프라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산한 게 마이너스 0.2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y 프라임, y의 더블 프라임이 또 있네요. 여기 개수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0.2하고 여기 2를 곱했어요. 그럼 여기서 계산한 것은 마이너스 0.4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0.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0.4가 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0.6. 그렇죠? 해서 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0.6만큼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건 계산됐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던 마이너스 y의 더블 프라임은 여기도 가장 마지막에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네요. 마이너스 0.2 곱하기 y 프라임의 3승. 정리가 다 됐죠. 자, 그럼 y의 4개 도함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렇다면 y의 4개 도함수를 계산했으니까 이제 0에서의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 정리된 거에다가 전부 0으로 계산해 볼까요?
여기 y0 나오네요. y0은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곱해도 1이고요. 1 빼면 0이고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니까 앞에 있는 항은 없어졌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y 프라임 0. 이 값이 0이네요. y 프라임 0. 그래서 이거 0이고요. 여기도 y 프라임 0, 0이니까 삼승해도 0이고요. 어떤 수를 곱해도 0이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남은 게 이제 마이너스 y의 더블 프라임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y의 더블 프라임 0만 계산되면 되네요. 근데 y의 더블 프라임 0은 예, 이건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다면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1로 바뀌네요. 자, 그래서 y의 4개 도함수 0에서의 값은 1입니다. 예,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y의 5개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정리되어 있는 y의 4개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해 볼까요? 여기 있는 값을 미분합니다. 자, 그럼 y의 5개 도함수는 앞에 있는 항 y의 트리플 프라임 먼저 미분하면 4개 도함수. 앞에 있는 나머지는 그냥 곱하고요. 반대로 트리플 프라임은 그냥 곱하고요. 앞에 있는 거 미분해 곱할 텐데 마이너스 0.1 상수는 그냥 곱하고요. y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2yy 프라임.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값을 미분합니다. 곱해진 상수 마이너스 0.6은 그냥 전체로 묶어낼게요. y 프라임, y의 더블 프라임. 이걸 미분하겠습니다. 그때 y 프라임하고 y의 더블 프라임을 둘로 나눠볼게요. y의 더블 프라임 그냥 곱하고요. y 프라임 미분해 볼 거예요. y 프라임, y 먼저 미분하면 y 프라임, 보다 y 프라임 곱해졌으니까 y 프라임의 제곱. 그 다음은 y는 그냥 곱하고 y 프라임 미분할 텐데 y 프라임 미분하면 y의 더블 프라임. 됐죠? 예, 그래서 그쪽 끝났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y 프라임을 그냥 곱하고 y의 더블 프라임을 미분하는 타임이죠. y의 더블 프라임을 미분하면 y의 트리플 프라임. 다 됐죠? 자, 그 다음 항 마이너스 0.2 그냥 곱하고요. y 프라임의 3승 미분을 곱하면 되는데 y 프라임의 3승 어쩌고의 3승 3 어쩌고의 제곱 3이 나가서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0.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0.6 어쩌고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 어쩌고가 y 프라임이니까 한 번 더 미분해 곱해야 돼요. y 프라임을 미분하면 y의 더블 프라임 다 됐죠? 예, 그 다음 마지막 항 마이너스 y의 더블 프라임 미분하면 마이너스 y의 트리플 프라임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y의 5개 도함수를 계산했으니까 5개 도함수 0에서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가지고 y의 5개 도함수 0에서의 값을 구해볼까요? 자, 여기서 y0은 1이었죠? 그렇다면 제곱해서 1이고 1 빼면 0이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없어지고요. 그렇죠? 여기 y 프라임 0, 0이었죠? 이거 없어지고요.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y 프라임 0이 0이었으니까 곱해지는 거니까 없어지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y의 트리플 프라임, 예, y의 트리플 프라임 0이었지요. 그래서 없어지고요. 자, 그럼 이쪽 항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더해진 것도 y 프라임 0, 0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y 프라임 0, 예, 0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항도 필요 없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마이너스 0.6하고 이제 요것만 곱하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계산한 값을 써볼까요? 예, y0 1이었습니다. y의 더블 프라임 0, 예,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1은 곱하나 마나고요. 예,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1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마이너스 0.6이 곱해졌으니까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0.6이지요. 예, 이렇게 y의 5개 도함수 0에서의 값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하면 되는 건데, 예, 이건 무한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점점점 하고 찍으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계산했던 거. y형은 1이었어요. 초기 조건에 있었습니다. y 프라임 0은 0이었어요. 여기까지도 초기 조건이었죠. 나머지는 2개 도함수로 정리해 가면서 0을 대입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 한 번씩 더 미분해서 계산을 했지요. 그랬더니 y의 더블 프라임 0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y의 트리플 프라임 0은 0이었고요. y의 4궤도 함수 0은 1이었고요. y의 5궤도 함수 0은 마이너스 0.6이었어요. 예, 이렇게. 예, 정확한 규칙은 없지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0.6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점점점 하고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맥클로린 급수로 전개해 볼까요? y는 y0 플러스 y 프라임 0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y의 더블 프라임 0 x 제곱 플러스 점점점 하고 표현되는데 이제 여기 구한 것만 값을 대입해 볼 거예요. y0 1이었습니다. y 프라임 0 0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y의 더블 프라임 0 이것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항은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x제곱승 이렇게 표현됐어요. 트리플 프라임 0, 0이었어요. 그렇죠? 예, 4개도 함수 0에서의 값 1이었습니다. 그럼 이 항은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승으로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리고 5개도 함수 0에서의 값, 이건 마이너스 0.6이었어요. 그래서 5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0.6 곱하기 x의 5승. 이렇게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해서 계속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 y를 이렇게 맥클로린 급수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판데르폴 방정식에서 그 해가 이렇게 급수로 표현된다라는 걸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예, 이제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해를 여기서 했던 것처럼 급수해로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급수해로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배우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